아, 날씨가 많이 칙칙한데 진짜 무슨 일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안전팀이 안전만 잘 지키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가만히 있어봐. 니들 혹시 아직 그 선배님들을 못 뵌 거야? 아, 선배님? 우리 다 봤는데. 모여봐. 우리는 그 선배님들을 이렇게 불러. 꼭, 기, 오, 꽃기요. 꼭기요? 얼마나 했어? 아, 그래. 신입이라 그럴 수 있겠다. 신입이 들어오면 꼭 들려주기 위해서 나타나니까 좀만 더 기다려봐. 갑자기 나타난다고 놀라지 말고. 오늘의 안전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이야기를 들려주러 반드시 나타날 테니까. 시간 있어? 혹시 꽃기요? 나와. 오늘 날씨가 별로지? 아우, 감사합니다. 아유, 날이 너무 흐려가지고 뭔 일 날 것 같은데. 그래. 꼭 기억해야 될 오늘의 이야기도 오늘처럼 흐린 날씨에 있었던 이야기야. 잘 듣고 꼭 기억해야 돼. 알겠습니다. 2017년 어느 봄, 송 씨가 열심히 작업 중이야. 그날은 휴무였기 때문에 평소 같았으면 늦잠을 자고 일어날 시간이었지만 송 씨는 출근을 했지. 왜요? 동료 대신 근무를 해주기로 약속한 날이었거든. 대신 근무를 썼다고요? 송 씨도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동료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대. 왜냐면 그 동료는 지난 연말부터 휴가 한 번 못 간 걸 송 씨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 와, 그래도 근무 대신 서는 거 진짜 쉽지 않은데. 맞아. 송 씨는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어. 근데 그뿐만 아니고 그날 송 씨는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였다고 해. 오히려 좀 들뜬 상태였다. 왜요? 그 이유가 바로 내일 송 씨에게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이야. 송 씨의 온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어서 동료의 부탁도 기분 좋게 들어줄 수 있던 거지. 오, 특별한 일. 어느 정도 특별한 일이길래 근무를 대신 서는데 그렇게 행복해해요? 바로 프로포즈. 아, 프로포즈. 프로포즈. 송 씨는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프로포즈를 준비했던 거야. 아, 송 씨는 고심 끝에 반지도 준비를 했고 반지도.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근사한 레스토랑도 레스토랑도? 예약해둔 상태였어. 아무래도 그런 일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다른 거에 마음을 쓰고 할 겨를이 없었겠지.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맞아. 송 씨의 머릿속엔 온통 그 프로포즈 생각뿐이었어. 그래서 동료 대신 근무를 서는 거지만 송 씨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저였어도 뭐. 아마 송 씨는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어. 내일 일단 식사를 하고 반지를 어떻게 주지? 반지. 그래,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서 송 씨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속도를 냈어. 그런데 그때 동료의 고함 소리가 들려. 이봐, 송 씨, 그 얼른 손 빼, 얼른! 이윽고 송 씨의 비명 소리. 왜요? 자, 지금부터 도대체 송 씨에게 무슨 일이 그리고 왜 일어난 건지 내가 시간을 돌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송 씨가 어떤 작업을 하는 직원이었는지 얘기해 줬었나? 그거는 아직 말씀 안 하셨던 것 같고요. 송 씨는 엔진 변속기 공장에서 엔진을 만드는 일을 했어. 아, 중요한 일을 했네요. 자동차 엔진이면 중요한데. 근데 혹시 이 엔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글쎄요, 저도 확실하게는 몰라서. 이 처음부터 엔진의 형태를 갖춘 건 아니야. 아, 엔진 모양으로 틀을 찍고
자재가 들어갈 수 있게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자재를 쌓아 올리면서 서서히 엔진 형태가 갖춰져 가는 거지. 근데 이 자재를 조립하는 이 컨베이어 벨트, 이 컨베이어 벨트는 오픈형이야. 오픈형. 왜 이런 오픈형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 컨베이어 벨트면 엔진을 싣고 안으로 들어갈 거고, 그럼 자재를 거기에 또 조립을 할 거면 당연히 좀 열려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답이야. 어, 이 뚫려 있는 입구를 통해서 자재를 조립하기 위해서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거야. 송 씨는 바로 이 라인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 엔진이 자재들을 조립하고 정상 안착되면 우리가 아는 자동차 엔진이 완성되지만, 만약에 이 엔진이 정상 안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뭐 불량 아니에요? 맞아. 그걸 불량 안착이라고 하는데, 이 불량 안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자주 발생한다 그래. 그건 몰랐네요. 이 불량 안착이 발생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많이 있겠지만, 엔진이 올려진 이 컨베이어 벨트에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 정리정돈이 되지 않으면은 엔진의 위치가 바뀌기도 하고, 또 기계 특성상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니까 불량 안착이 나온다고 했어.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 위를 항상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되고, 맞아. 혹시나 엔진이 잘 안착되지 않았을 때는 그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맞아. 근데 이 불량 안착이 나게 되면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하는 이 라인 전체가 잠시 중단돼야 돼. 송 씨는 바로 이 라인에서 불량 안착된 엔진을 정상 안착시키는 그 작업을 했던 거야. 언제나 뭐 작업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챙겨야 할 그런 업무 중에 하나네요. 맞아. 이 불량 안착을 정상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갈고리가 필요한데, 바로 이 갈고리를 사용해서 말이지. 이 갈고리를. 근데 이 갈고리를 왜 사용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면 훨씬 세심하게 조작할 수 있을 텐데. 아니지. 꼭 기억해야 될 오늘의 이야기. 이 뚫려있는 입구로 작업자가 손을 넣어야 될 경우에는 이 라인 전체를 잠시 중지시켜야 돼. 하지만 작업자들은 이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 그러면 되게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맞아. 작업자들이 지키지 않는 이유는 껐다 켰다 하는 게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또 사실 손으로 안착시키는 게 더 정교하고 빠르기 때문이야.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엔진이 불량 안착이 났어. 그래서 작업자가 손을 집어넣어서 엔진을 정상 안착시켰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니까 바로 정상 가동되겠지. 그러면 작업자의 손은? 안 돼요. 갈고리 꼭 써야겠네. 맞아. 갈고리가 있어야죠. 바로 그거야. 송 씨는 바로 이렇게 위험이 항상 도사리는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럼 다시 우리 사건 당시의 송 씨를 한번 떠올려보자. 송 씨의 머릿속에는 온통 프로포즈 생각뿐이었어. 그래서 동료가 하는 이야기들도 잘 들리지 않았지. 이 친구, 송 씨, 오늘 왜 이렇게 넋이 나가 있어? 불량 났어? 이거 참, 내 정신 봐, 이거. 그 갈고리 좀 줘봐. 이 한마디만 했었어도. 뭔가 불안한데. 뒤늦게 송 씨를 발견한 동료가 고함을 질렀어. 송 씨, 얼른 손 빼, 얼른! 송 씨 살았어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송 씨는 병원에서 눈을 떴어. 와, 그래도 살았구나. 진짜 다행이다. 과연 그럴까? 왜요? 송 씨는 눈을 뜨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혼란스러워했어. 송 씨가 눈을 뜨자 주위에 있던 가족들, 여자친구가 달려왔지. 송 씨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묻기 위해 몸을 일으키려는데, 왜요? 안타깝게도 송 씨는 오른손가락 일부를 잃게 되었어. 손가락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기계에 끼어서? 와, 저라면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은데? 맞아. 송 씨도
괴로움에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불가피하게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송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 와, 진짜 저였으면 와 진짜 미쳤을 것 같은데. 프로포즈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었잖아요. 프로포즈는 물론 그가 꿈꿨던 행복한 결혼 생활, 그 여자친구라 계획한 행복한 미래가 다 잘려나간 것 같았겠지. 그 이후 송 씨는 수개월 동안 수술과 치료를 반복했지만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어. 참 안타까운 사고지. 이런 사고가 얼마나 발생할 것 같아? 자, 마음 같아서는 진짜 1년에 몇 건도 안 일어나는 좀 드문 일이었으면 좋겠는데 더 많나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 2021년 기준 끼임 사고는 전체의 11.5%, 11.5%요. 추락 사고 다음으로 많은 사망 사고로 꼽혔어. 되게 많은 수치인데요? 그 중에서도 송 씨와 비슷하게 정주 중인 기계 장치에 접근해 작업이나 보수를 하는데 동료가 모르고 기계를 작동시켜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전체 끼임 사고의 10.7%나 차지한다고 해. 참으로 안타깝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큰 비중이 아닐 수가 없는데 안전수칙을 더 준수하려고 노력을 했었더라면 솔직히 뭐 안 일어날 수 있었던 사고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네요. 맞아. 최근엔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라이트 커튼 같은 안전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도 많이 미비한 곳이 많다고 해. 라이트 커튼 좋죠. 생산이나 품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안전도 중요한데 그렇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 우리 모두의 안전이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이 센서나 막 라이트 커튼 같은 안전 장비도 많이 설치돼야 하고 또 우리도 마음속으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사고 이후 송 씨의 삶은 어땠을까? 하루하루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어. 치료와 수술이 반복돼도 손가락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송 씨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 근데 그럼 결혼은요? 뭐 프로포즈는 못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 하지만 송 씨가 먼저 파혼 요청을 했대. 여자친구는 끝까지 송 씨와 함께하겠다고 송 씨를 붙잡았지만 송 씨가 자신이 짐이 될 거라는 죄책감에 결국 파혼을 요청했다.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좀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상처를 받으셨나 보네요. 송 씨는 마음의 병까지 깊어져서 결국에는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어야 됐다고 해. 하지만 이 안타까운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 송 씨가 그날 왜 근무를 했는지 기억나? 그때 그 동료 근무 대신 서준 거잖아요. 맞아. 송 씨에게 대신 근무를 부탁하고 휴가를 떠났던 동료 윤 씨. 동료 윤 씨도 송 씨의 사고 소식을 들었어. 병문안도 왔었대. 이 윤 씨도 송 씨의 사고가 자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어. 결국에는 나중에 상담 치료까지 받아야 됐었다고 해요. 진짜 안타깝네요. 근데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같이 일했던 동료 그분은 분명히 그 사고 현장에 있었다면 그 충격이 되게 심했을 텐데. 맞아. 그 현장을 목격했던 동료 또한 굉장히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어. 나중에는 결국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게 그 말로만 듣던 PTSD를 시원한 커피나 한 잔 먹고 싶다. 책임님. 시간 있니? 아유, 그럼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 하나도 없다. 아, 그러게요. 한산하기도 하고 딱 좋은데요? 내가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 뭔데요?
혹시 세환 씨는 누군가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어? 있죠? 뭐 저희 부모님이나 뭐 상무님이나 그런 분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야? 늘 솔선수범하고 책임감도 있고 강인함까지 약간 그런 이유겠죠?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그런 분들처럼 존경받던 한 베테랑의 이야기야. 오늘의 주인공 40대 작업자 고씨. 고씨. 그분은 작업장에서 엄청 존경받던 베테랑 작업자였어. 자신의 경력과 실력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지. 그리고 주위 사람들 모두가 그의 실력을 인정했어. 그리고 곧 태풍이 올 거라 예보가 이어지던 날, 고씨는 작업자들과 같이 지붕 보수 작업을 준비했어. 왜 이 작업을 하게 됐냐면 공장 안쪽 지붕에서 물이 새고 있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바닥에 물이 고여 있으면 이대로 가다간 작업에도 지장을 줄 수가 있었지. 아니 거기다가 곧 태풍이 온다는 예보도 있었다면서요. 앞으로 꼭 해야 할 작업을 위해선 꼭 선행되는 일이었겠어요. 그렇지. 사실 이 작업 자체는 고 씨에게는 일도 아니었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럼 고 씨는 당연히 하지. 아니, 그런데 약간 공장의 지붕 높이면 엄청 높은데 저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봐. 이게 고 씨가 일하던 그 당시의 공장 모습이야. 지붕이 엄청 높지. 이 높이가 8m 정도였다고. 아니 8m요? 8m면은 아파트 한 2, 3층 높이 정도는 될 텐데. 근데 고 씨는 이미 이 공장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그냥 뭐 덤덤히 작업을 준비했어. 그리고 퇴근 시간 전에 빨리 일을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 퇴근 중요하죠. 홀로 장비를 챙겨 시저 리프트에 올라간 고 씨는 서서히 8m 높이를 향해 올라갔어. 그런데 여기서 작은 문제가 발생해. 왜요? 무슨 문제가 일어났는데요? 해야 할 작업은 엄청 단순했는데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지붕이 망가져 있었던 거야. 몇 군데 손만 보면 될 것 같았던 일이 생각보다 많아지니까 고 씨의 마음은 되게 조급해졌어. 하지만 고 씨는 그 작업을 멈추지 않았지. 아휴, 넓기도 하다. 아니 이런 걸 그동안 그냥 보고 있었단 말이야. 이제 옆으로 넓게 난 부분을 조금만 더 고치면 끝날 것 같았던 그때 뭐예요? 시저리프트가 그대로 전복되고 만 거야. 그럼 그 시저리프트에 타고 있던 고 씨는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어. 정말 안타까운 사고네요. 그렇지. 하지만 말이야, 이 사고는 어떻게 보면 예견된 사고였어. 왜요? 어째서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 우선 이 사건의 시작, 아주 처음으로 이야기를 돌려볼게. 고 씨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지? 빗물이 새는 지붕 보수 작업이요. 그렇지. 하지만 말이야, 이 작업이 원래 고 씨가 해야 할 일일까? 그렇긴 하네요. 약간 베테랑인 고 씨가 할 수리 작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아.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전문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해. 하지만 고 씨는 이 일을 직접 하러 나선 거야. 자기 일이 아닌데도요? 왜요? 정확하게 이 보존 작업을 진행하려면 보통 전문 업체를 불러서 진행을 하고 사전에 전산상으로 작업 허가서를 작성한 뒤 승인 요청을 받고 위험성 평가를 병행하고 안전보호구를 모두 착용한 뒤 진행을 해야 해. 그리고 긴급한 상황이더라도 긴급 보존 작업 허가서를 수기로라도 작성해야 하지. 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작업들이 있어야만 선행될 수 있었던 일이었네요. 고씨 생각도 그랬어. 고씨 눈에는 당장 지붕을 저 상태로 두면 공장도 위험할 거고 태풍도 곧 다가올 텐데 허가서를 내고 기다리고 이 모든 상황을 그냥 하기에는 그냥 귀찮았던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도 꼭 필요한 절차일 텐데 어렵네요. 맞아.
근데 그렇게 작업을 시작한 고 씨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 장비를 모두 착용했지. 근데 여기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 왜요? 우선 안전모. 안전모를 벗겨지지 않게 제대로 착용해야 했지만 고 씨는 버클을 채우지 않고 그냥 머리에 썼어. 그리고 장갑, 안전화 등의 장비를 잘 착용했지만 제일 중요한 장비를 빠뜨렸어. 바로 이거야. 바로 안전고리지. 고 씨처럼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하는 작업을 이른바 고소 작업이라고 해. 이 고소 작업에는 안전벨트와 안전고리가 필수 장비지. 그쵸. 추락의 경우를 대비해서 몸을 지지할 수 있는 곳에 안전고리를 체결해야 하지만 고 씨는 그 원칙을 지나쳤어. 그럼 그 안전고리를 제대로 체결했더라면 추락해도 매달릴 수 있었겠네요. 바로 그거야. 바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대비할 수 있었던 거지. 고 씨가 지나친 원칙은 또 있어. 또요? 지붕을 수리하러 올라갔을 때 어떤 상황을 마주했는지 기억해? 작업할 범위가 넓다 보니까 좀 고 씨가 당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바로 그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까? 리프트를 옆으로 그냥 이동시켜서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겠죠? 맞아. 고 씨는 그 리프트를 그대로 옆으로 이동시켰던 거야. 근데 리프트를 그냥 이동시킨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봐. 내가 그림을 보여줄게. 이 리프트가 올라간 상태를 봐. 이 위에는 작업자와 작업 장비와 자재들이 있겠지? 이때 리프트의 무게중심은 이곳, 이 위에 있어.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래가 굉장히 약한 상태야. 이럴 때 좌우로 이동하다가 집안이 침하된 곳이나 작은 턱에라도 걸리면 이땐 고시처럼 그대로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럼 그 큰 시저 리프트가 작은 턱에 걸려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저리프트는 상승 상태에서 좌우 이동이 금지되어 있어. 그리고 반드시 아래에서 상황을 살펴줄 신호수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지. 하지만 너무 익숙하게 작업을 하셨다고 하셔서 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많은 작업자들이 편의를 위해서 리미트 스위치를 케이블 타이나 철사 같은 걸로 묶어서 움직일 수 있게 장비를 변칙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럼 원칙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리프트 탑승 시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반드시 체결해야 해. 그리고 리프트 아래에 상황을 봐줄 신호수의 안내를 따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동을 하게 되면 아래에서 신호수가 또 신호를 주고, 그리고 이동을 해야 하는 거지. 안전벨트도 착용하고 안전고리도 체결하고 신호수에 신호 따르고. 맞아. 그렇게 해야겠네요. 고 씨는 동료들의 빠른 대처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뒀어. 번거롭더라도 조금만 더 정해진 대로 작업을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 더 아쉬움이 큰 사건이야. 맞아요. 이 사건이 더 안타까운 데는 고 씨의 건강에 있어. 어디 건강이 좀 안 좋으셨나? 5년 전 고 씨와 의사는 마주 앉아 있어. 고 씨는 덤덤했지만 그의 안에는 불안감에 떨고 있었지. 암 초기. 고 씨의 진단명은 암이었어. 초기였지만 항암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어. 하지만 고 씨는 가족의 생계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고, 통원 치료를 하며 항암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 쉬운 일이 아니죠. 결국 고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항암 치료에 전념했어. 고 씨 대신 가족들이 생계 전선에 뛰어들고 힘든 시간을 이겨냈지.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고 씨의 완치를 바라며 힘든 시간을 이겨냈어.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고 씨는 투병 2년 만에 기적적으로 암 완치 판정을 받게 돼. 암도 이겨내셨는데. 투병 생활을 끝내고
다시 복귀한 지 3년 만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거야. 여전히 해마다 많은 작업자들이 추락 사고로 인해 재해를 입거나 사망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익숙하지만 얼핏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고야. 조심해야겠어요. 신입사원님. 깜짝 놀랐네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시간 좀 있으세요? 있습니다. 따라와 덕현아. 알겠습니다. 아까 화장실에서 갑자기 찾아서 놀랬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너한테 들려줄 이야기는 오늘같이 일교차가 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서 식당 문을 끼익 열고 들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어. 이모님, 여기 시원한 물 한잔하고 백반정식 하나 주세요. 근데 점심 시간이 좀 늦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날 권 씨의 하루가 순탄치가 않았거든. 권 씨는 화물 운반을 담당하는 작업자였는데 그날 아침에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어. 무슨 일이야? 뭘까? 잘 봐. 여보세요? 아니야. 여기 신경 쓰지 말고 몸조리 잘해. 어쩔 수 없지 뭐. 같이 작업하기로 한 동료가 아침에 위경련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거야. 위경련이요? 어쩔 수 없이 오전의 모든 일을 권 씨 혼자 도맡아게 된 거지. 진짜 힘들 텐데. 근데 불운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 아니, 지금 이 많은 걸 전부 다요? 그럼 어떡해. 도와줄 사람 빨리 보낼 테니까 먼저 일하고 있어. 어쩔 수 없잖아. 그날따라 화물 운반 작업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온 거야. 둘이서 해도 벅찬 작업을 혼자 하게 된 거지. 얼마나 짜증나겠어. 진짜 많은 양이었을 텐데. 그치. 그래서 점심을 늦게 먹었네요. 빙고. 그렇게 혼자 일을 도맡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은 3시가 훌쩍 넘었네. 아이고. 그제서야 권 씨가 야, 내가 제대로 된 식사를 아직도 못했네 깨닫게 된 거지. 머리가 핑 돌 정도로 어지러운 허기를 느낀 권 씨는 바로 단골 식당을 찾아갔어. 작업자들이 매일 가는 식당이었거든. 아니, 권 씨, 왜 이렇게 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휴, 오늘 너무 추워서 그래. 일도 너무 많고 피로해, 피로. 피로는 무슨, 뭐야, 식은땀도 나네. 가만히 있어봐. 어디 감기약 있을 거야. 주인이 감기약을 찾으러 간 거지. 몸이 많이 안 좋았나 본데요? 당연히 일은 많지. 혼자 해야 되지. 날씨는 추웠다 더웠다. 난리네, 난리. 그렇지. 너무 피곤하니까 권 씨의 몸이 성할 리가 없었던 거야. 진짜 힘들죠. 밖에서 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 그래서 아까 현기증도 그 허기가 아니라 감기 몸살의 기운이었던 거지. 다행히도 권 씨는 사장님이 챙겨준 감기약 2알을 다 먹었어. 먹고 나니까 이제 밀린 작업을 다 마치고 집에 가서 푹 쉬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지. 이렇게 약 먹으면 또 더 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때까지도 몰랐어. 이런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바뀌게 될 줄은. 자, 여기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된 사회초년생 조 씨가 있어. 저랑 똑같네요. 그래? 저랑 비슷하구나. 똑같네요. 이 조 씨는 말수 좋고 내성적이어서 주변에 친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 말수도 굉장히 적고 얌전한 친구였어요. 보통 일하면서 말을 하기보다는 성실하게 일도 하고 거의 말해봤자 출근했을 때 인사 아니면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자 이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퇴근하면은 거의 다 집으로만 갔던 것 같아요. 회식한다고 해도 안 된다고 했고 놀러 가거나 그런 것도 없이 집에 어머니가 조금 아프시다 보니까 바로 집에 가는 그런 효녀였던 것 같아요. 이 조 씨는 아픈 호르몬을 모시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입사를 한 뒤로는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었지. 아, 네, 뭐 일 잘했어요. 네, 깔끔하고 예의 바르고 뭐 주변에서 다들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좋아했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도 나쁘지 않게 적응을 하긴 했나 보네요. 적응을 잘했다기보다도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 너는 처음에 어땠어? 저는 나름 잘한 편이라 생각하지만 반대였겠구나. 네. 어쨌든 이런 조 씨는 회사 생활은 잘 적응을 해 나갔는데 이 혼자란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던 거지. 왜냐면 자기 또래에 비해서 동료들이 연상이 많아서 더 쓸쓸하게 느꼈던 거야. 저도 들었어요. 이제 공장 쪽에서는 좀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좀 또래를 찾는 게 쉽지는 또 않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일은 더더욱 잘 적응해 나가는데 점점 조 씨는 고립되어 가고 있다고 느낀 거야. 아,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날 갑자기 조 씨에게 누군가가 찾아와. 누구요? 그러니까 저기요. 예, 누구시죠? 혹시 조주현 씨 되세요? 저 맞는데 누구신지. 조 씨를 찾아온 사람은 바로 옆에서 일하는 박 씨였어. 박 씨도 오가면서 자기 또래의 조 씨가 근무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거지. 또래가 진짜 중요하죠.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준다는 게 진짜 먼저 찾아와 줬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근데 박 씨는 같은 또래여도 회사를 일찍 입사를 해서 연차가 훨씬 높았던 거야. 그러니까 박 씨는 조 씨의 그 외로움, 쓸쓸함을 알았던 거지. 그래서 박 씨가 직접 조 씨를 찾아간 거였어. 와, 진짜 마음이 따뜻하네요.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그런 선배 잘 없잖아. 진짜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인데. 정말 하늘이 도와주신 인연 같은 거지. 아, 진짜 그런 사람 진짜 드물거든요. 마음이 따뜻하네. 그치. 두 사람의 성격은 너무 달랐지만 죽이 너무 잘 맞았어. 리더십이 강한 박 씨는 조 씨를 이끌어서 잘 갔고, 쉬는 날에도 조 씨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와, 그리고 뭐 회사의 고민 같은 거리도 잘 들어줬고. 두 사람은 진짜 자매처럼 언니 동생 하면서 집을 오가는 사이가 된 거지. 와, 그러기 진짜 쉽지 않은데. 그치. 그것도 회사에서. 그럼. 항상 둘이 붙어 다녔어요. 뭐 나중에는 뭐 자매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많았고 사실 저도 뭐 자매인 줄 알았었고 둘이 그만큼 많이 친했어요. 네. 자매로 오해를 받을 만큼 친했던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만 그랬던 것이 아니야. 조 씨에게 호르몬이가 있었잖아. 네네. 그 아픈 호르몬을 모시고 박 씨가 병원도 가고, 그 어머니도 박 씨를 진짜 친딸처럼 아꼈던 거야. 아, 정말 잘 됐네요. 그럼 이제 다 풀린 거네요? 그랬으면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겠지? 아, 일이 생긴 건 두 사람이 같이 퇴근하기로 한 어느 날이었어. 언니, 오늘 어머니께서 같이 밥 먹자고 꼭 데리고 오랬어. 그래? 나 오토바이 끌고 왔는데 그럼 같이 타고 가면 되겠다. 그 무렵 박 씨는 출퇴근을 위해서 원동기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았어. 덕분에 두 사람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게 된 거지. 좋은데요? 그치? 근데 사람은 둘, 헬멧은 하나. 조 씨의 집은 공장에서 한 10분 거리? 자, 너라면 어떻게 할래? 뭘 어떻게 해요? 헬멧 하나라면서요. 운전자만 쓰면 되죠. 뒤에 사람은 그냥 10분 거리인데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누구나 그렇게 훅 할 수 있는 생각으로 두 사람도 역시 운전하는 박 씨가 헬멧을 쓰고 조 씨는 박 씨를 꽉 잡고 출발을 한 거야. 너무 불안한데요? 그치. 그런데 느려도 너무 느린 거야. 현대 자동차 공장에서 차량 이동 속도 제한 있는 거 알지? 그쵸. 얼마인지 알아? 40km 아니에요? 맞아. 그런데 이 차는 그것보다 현저히 못 미치게 이상하리만큼 천천히 가고 있는 거야. 이상하다. 규정 속도보다 느려도 너무 느린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갔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걷는 것보다 더 느리게 도착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박 씨가 그러면 안 되는데 추월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지. 그래서 자, 차가 가고 있는데
천천히 간 거야. 차가 나란히 섰어. 네. 이제 추월을 하려고 속도를 내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우와! 트럭이 핸들을 오른쪽으로 확 꺾어서 충돌을 한 거야. 사고 났네. 근데 이 오토바이와 충돌한 이 차는 네. 왜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었던 걸까? 이 차를 운전하고 있던 사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야. 혹시 화물 운반하는 권 씨? 맞아. 늦은 점심을 먹은 권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지? 감기약을 먹었던 것 같은데. 맞아. 감기약을 먹었으니 그 약기운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고 차 안은 따뜻하지 식곤증과 함께 졸음이 밀려온 거야. 감기 몸살 기운이 있던 권 씨는 졸음까지 몰려오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차를 천천히 몰고 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였구나. 감기약 때문에. 그치. 그러다 목적지를 향해서 핸들을 트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어버렸어. 정신을 차렸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상상을 드시는 끔찍한 광경이었어. 사고가 났으니 얼마나 처참했겠어. 권 씨는 빨리 내려서 119에 전화를 하고 두 사람은 최대한 빨리 이송이 되었지만 안타깝지만 조 씨는 사망했어. 아휴, 헬멧만 있었어도. 조 씨도 권 씨도 박 씨도 모두에게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지. 왜 이 사고가 일어났을까? 왜 이 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걸까? 자, 이게 바로 현대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안전 수칙이야. 한번 읽어볼래? 1번 오토바이 헬멧 착용 및 과속 금지. 여기 나와 있네요. 그치. 산해도로 최대 40km. 2번 이륜차 차량 운행 중 핸드폰 사용 금지. 3번 차선 변경 시 좌우 확인 철저, 방향 지시 점등 등 무리한 차량 추월 금지. 4번 운행 시 전방 주시 철저로 보행자 보호. 5번 비나 눈 예보 시 이륜차 운행 자제, 대중교통 또는 자차 이용. 도대체 그러면 몇 개를 위반한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 조 씨랑 박 씨는 헬멧 착용, 헬멧 착용, 추월 금지. 추월 금지. 그치. 권 씨는 전방 주시, 속도는 지켰지만 너무나 최저 속도로 운행을 한 거지. 수칙에도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 네. 근데 만약 이번 사고가 겨울에 일어났으면 엄청나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맞아요. 왜냐면은 겨울에는 블랙 아이스 때문에 미끄럼 사고가 훨씬 많잖아. 맞죠. 근데 여기 5번에도 나와 있네요. 비나 눈 예보 시에 이륜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또는 자차를 이용해라. 맞아.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 사고로 권 씨는 타박상과 면허 취소, 박 씨는 전치 우주의 진단을 받았어. 아이고. 그리고 조 씨는 안타깝게 사망을 했고. 근데 마음이 엄청 무거웠을 텐데. 그치. 그날 이후부터 권 씨는 운전을 못하게 됐고 화물차 근처에도 못 가게 됐어. 그리고 박 씨는 몸은 차차 회복되었지만 마음이 회복되기에는 엄청 오래 시간이 걸렸어. 후유증이 장난 아닐 텐데. 그치. 그리고 조 씨 어머님이 홀로 계시니까 친어머니처럼 열심히 모시고 있어, 지금도. 모든 사고들이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 안전 의식이라는 게 조금 자리 잡아 있었다면 이런 사고를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미 일어난 사고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겠지.
재미. 어이 깜짝이야. 뭐야? 선물이야? 오늘 날씨가 또 많이 안 좋으니까 우산도 없는데 비 오면 큰일 나는데. 야, 너 지금 날씨도 흐리고 사건이 뭔가 일어날 것 같아서 무섭냐? 아,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뭐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이야, 너 지금 설마? 재미. 오늘 했던 꼭기오 꼭기오 제대로 숙지했네. 화이팅! 화이팅!